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17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전 성명서를 하나 발표를 했는데 이 내용이 전부 자기 변명이고 억지입니다. 반성은 하나도 없고 마치 일장 연설하듯이 한마디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검사 앞에서 검사들의 집요한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 또 묵비권을 행사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은 그 혐의가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거 입증하는데 그렇게 힘들지도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은 앞으로 재발로 출석해 심사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회기종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법원을 찾아가 영장실질 심사를 받겠다고 밝힌 건데 이게 뭐 자랑거리입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기 전 지지자들과 만나 미리 준비해서 가지고 간 입장문을 꺼내 읽었는데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기 변명이고 쉽게 말하면 이게 오리발 내미는 거고 선동입니다. 본질적인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억울하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검찰이 독재를 한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검사 독재 정권은 저를 죽이는 것이 필생의 과제이겠지만 저의 사명은 오직 민생임이라며 이재명은 죽어도 민생은 살리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은 죽어도 민생은 살리십시오. 그런데 이런 말장난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를 희생제물 삼아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정치 실패를 덮으려는 것 아니겠나.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국가폭력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가 아니고 무엇인가 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런 말을 소개해주는 언론이 거짓말쟁이 이재명의 선전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은 일소에 붙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보도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보도를 해야 됩니다. 이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받는 혐의라는 것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캠프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인섭 씨의 로비를 받고, 이게 중요하죠. 로비를 받고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4단계나 용도 변경했다는 겁니다. 4단계 상향 용도 변경입니다. 그래서 민간업자들이 거기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수천억 원의 개발 이익을 안겨주었다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는 최근에 또 뭐라고 거짓말을 했느냐 하면은 박근혜 당시 정부와 국토부가 압력을 넣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이거 다 거짓말로 밝혀졌습니다.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권유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강제사항이 아니고 성남시에서 알아서 할 문제다라고 공문에 분명히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아주 비겁하게도 박근혜와 국토부를 끌고 들어갔다가 이건 또 다른 건에서 허위사실 유포다 해가지고 이건 또 재판에 넘겨져 있는 사안인데 그걸 또 거짓말을 합니다. 며칠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서 용도 변경을 했다는 그 SNS 글을 올렸더니 이 기자들이 그걸 또 앵무새처럼 그냥 받아서 씁니다. 그러면서 이건 사실과 다르다. 이미 수사로서 이게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라고 밑에 토를 달아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재명이 억울하다. 박근혜가 져야 될 죄를 이재명이 뒤집어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좌익들의 전형적인 거짓말 수법입니다. 좌익들은 180도로 거짓말을 합니다. 미안한 마음이 생겨서 한 30도, 40도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흙을 100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오늘 들어가면서 자기가 피해자다, 탄압받는 사람이다, 검찰이 독재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들어갔는데, 자, 이제는 국민의힘이 아주 고민에 빠질 겁니다. 불체포 특권 그거 포기하고 내 발로 가서
판사 앞에서 영장실질 심사 받겠다. 이렇게 딱 일종의 승부수를 던졌어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죠. 구속영장이 기각되든지 구속영장이 떨어져서 수감되는 겁니다. 어느 쪽이든 국민의힘이 제대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게 의문입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은 이재명은 날개를 단 듯이 그동안에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는데 정의로운 판사가 바로 잡았다 이렇게 나올 것이고, 만약 구속이 되면은 그때부터 민주당이 개혁을 해야 됩니다. 민주당이 얼굴을 바꾸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해가지고 이재명과는 다른 온건하게 보인다든지 참신하게 보이는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총선 체제를 만들 때 국민의힘이 거기에 감당할 수 있느냐. 또 구속되면은 우리나라 여론의 한 특징인 갑자기 동정론이 일어나가지고 여론조사상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구속되어도 골치고 구속 안 되어도 골치인 이런 상황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동안에 이재명의 이 사법 리스크를 상당히 즐긴 면이 있죠.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그거는 하나의 변수로 남겨놓고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 뭘 내세워가지고 지지를 호소할 거냐 하는 독자적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현재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타겟이 사라져 버렸을 때 무슨 수로 선거에 임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이 너무 게을러 가지고 이 김기현 체제가 등장한 지 벌써 근 6개월이 됐습니다. 6개월 동안 허송세월한 그 대가를 국민의힘이 앞으로 치르지 않을까 한번 지켜볼 만합니다. 감사합니다.